인제 홍천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홍천과 인제군 기린면 현리 지역에서 국군 6사단 2연대가 북한군 12사단과 벌인 공방전입니다. 한병선 대령이 지휘하는 2연대는 춘천 동북쪽의 계명산 남쪽으로부터 우측 8사단과의 협조점이 설정된 인제군 기린면 방독리에 이르는 42km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연대 방어지역은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들이 수없이 솟아있고 38선을 따라서는 682고지, 운리산, 가칠봉 등 고산줄령이 이어진 산악지대입니다. 지역 내를 흐르는 홍천강과 내린천은 도섭이 가능하며 개활지는 홍천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천은 교통요충지로 인제, 홍천, 서울로 연결되는 44번 도로, 춘천, 홍천, 원주를 연결하는 5번 도로, 인제, 현리, 홍천으로 연결되는 451번 도로가 모두 홍천을 통과하며 2연대 방어지역에는 인제 어론리 홍천, 인제 현리 홍천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접근로가 있으며 인제 어론리 홍천을 잇는 접근로는 홍천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 만약 북한군이 공격할 경우 이 축선에 주공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천 북쪽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2연대는 옹진의 음파산 전투를 마치고 전쟁 발발 5일 전인 1950년 6월 20일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해 수도경비사령부로 편입된 8연대와 교대 6사단에 예속되었습니다. 2연대는 인제군 남면 남전리 동아실마을을 기준으로 좌일선에 1대대를, 우일선에는 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예비대인 2대대는 연대본부와 함께 홍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전방의 2개 대대의 주야를 불문하고 방어진지를 보강하도록 지시했으며 6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방에 배치된 2개 대대는 방어진지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후발대인 2대대는 6월 23일이 되어서야 현지에 도착함으로써 짐도 풀지 못한 채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래 주둔했던 8연대 대전차포중대와 헌병대가 부대 교대와 더불어 2연대로 배속이 변경됨으로써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연대장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은 2연대와 8연대의 진지교대 사실을 알아차리고 관대리에서 국군을 비방하는 대남방송에 열중했으며 이때부터 북한군이 44번 도로를 이용해 우마차로 포를 운반하기 시작했고 이틀 뒤인 22일에는 대병력의 이동 장면도 관측되었습니다. 2연대는 전방부대로부터 입수한 적정보고와 6월 20일을 전후하여 전투지대 내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상황 등을 분석해 북한군이 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6월 23일을 기해 비상경계가 해제되고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지보강 작업을 계속하면서 연대 직할부대 병력을 영내에 대기시키는 한편 24일에는 2대대 5중대를 전방의 1대대에 배속시켜 상수내리 682고지에 배치했습니다. 2연대는 보병 3개 대대와 대전차포중대 그리고 배속된 1개 공병중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대의 병력은 장교 100명과 사병 2624명으로 총 2724명이었고 주요 화기로는 57mm 대전차포 6문, 81mm 박격포 10문, 60mm 박격포 18문, 2.36인치 로켓포 6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동부 지역의 국군 2연대 방어정면인 홍천 북쪽에는 북한군 12사단과 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투입되어 있었으며 전후 소장이 지휘하는 12사단은 중공군 독립15사 소속의 조선족 부대가 모체로 1950년 3월 20일 중국 정주에서 열차편으로 입북하여 3월 말 원산의 갈마 비행장에서 북한군 12사단으로 개칭되었습니다.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병력만 2,000명의 완편사단인 12사단은 원산에서 양양까지 열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 인제 부근의 전투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한 후 원주 여주 간 도로를 확보하여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한다는 작전 계획에 따라 32연대는 좌익으로 관대리에서 응봉산 방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홍천 방면으로 진출토록 했고 30연대는 우익으로 하수내리 막장골 선으로 방어선을 돌파한 후 어론리 일대로 우회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예하 31연대는
이사단과 협조하여 춘천을 점령한 후 홍천으로 우회기동하여 이연대의 배후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603 모터사이클 연대는 12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이를 후속하고 전쟁 2일차에 홍천에서 전투에 투입되어 수원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의 주공으로 홍천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전우 소장의 12사단은 2개 보병연대로 병진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1제대는 32연대와 30연대로, 5사단은 2제대로 12사단을 후속하도록 했으며 화력지원은 12사단 포병연대, 5사단 포병연대, 603 모터사이클 연대 포병이 담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3시 30분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 준비 포격이 만오진 나루를 감지할 수 있는 248고지, 255고지 일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 포격이 끝나고 북한군 12사단 32연대가 국군 2연대 1대대 1중대의 방어 정면인 관대리 응봉산선에서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시작했고, 북한군 30연대는 하수내리 막장골을 통해 국군 1대대 2중대의 방어 정면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북한군의 공격 준비 포격으로 인접한 참호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1대대는 연대장 한병선 대령으로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한군 12사단 32연대가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음양리와 막장골 부근으로 침공하자 704고지 좌측 능선을 연하여 671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2연대 1대대와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선두로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신풍리 주변의 600고지와 상수내리 사이의 중간도로를 이용해 진격해왔습니다. 1대대의 방어지역 내에서 북한군이 침공할 경우 주요 목표로 예상되던 관대리 남쪽 500m 지점의 38교 주변고지에는 2개 분대 병력이 추가 배속된 박병호 소위의 1중대 2소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소대는 진지 점령 5일 만에 임시방편으로 기존 진지에 대한 보강 작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6월 25일 오전 3시 30분 장렬하는 포탄 소리에 잠이 깬 소대장 박병호 소위는 정신을 차리고 38교 쪽을 내려다봤으나 짙은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30분 포격이 멎으면서 건너편 강가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간간히 집합하는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소대원들은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고, 날이 밝아오면서 안개가 걷히자 총과 수류탄을 들고 허리까지 차는 강물을 건너오는 대규모 병력을 확인한 박병호 소위는 소대에 일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소양강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북한군은 거의 다 전멸했고 극히 일부만이 살아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북한군은 1차 공격이 실패하자 대구경포로 이소대 진지를 포격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착시키면서 정면 공격과 함께 동쪽과 서쪽으로 우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소대는 북한군의 공세를 사력을 다해 막았으나 진지가 파괴되고 탄약이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희생도 막대해 박병호 소위 주변에 5명만 남게 되자 명령 없이 진지를 북한군에게 내줘야 한다는 죄책감에 박병호 소위가 자결을 결심하고 카빈 총구를 입에 무는 순간 옆에 있던 선임하사관 이규선 상사가 생존자를 구출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만류하여 5명의 소대원을 인솔해 어론리로 철수했습니다. 박병호 소위의 이소대가 혈전을 치르며 2시간을 버팀으로써 이연대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소대가 전멸한 것과 진지를 이탈한 것을 문책하기보다는 북한군의 침공을 2시간이나 막은 것을 칭찬했고, 이 공으로 박병호 소위는 금성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북한군 12사단 30연대는 홍천 통로의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 우회 공격을 시도하여 정상록 대위의 이중대 지역인 서쪽의 막장골을 돌파하고 상수내리로 침공함으로써 1대대는 후방과의 연락로가 차단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대대는 3배 이상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과 교전하며 오전 6시까지 진지를 고수했으나 병력 및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전 6시 20분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참모학교 입교 명령을 받았던 박노규 중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대대로 복귀하여 일대대의 지휘를 다시 맡았습니다. 북한군의 강력한 압박과 우회 공격으로 전황이 위급하게 전개되자 박노규 중령은 대대 예비대로 자은리에 주둔 중인 안일순 대위의 3중대를 오전 6시를 기해 어론리 동쪽 2km 지점에 585고지로 출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군의 도로 접근을 저지하는 한편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대대 병력을 그 선에서 흡수하도록 했으며 1중대와 2중대는 오전 11시 30분에 3중대와 합류했고 5중대는 585고지 맞은편 402고지로 철수하여 도로 양쪽을 방어하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보전포 협동부대가 신남을 지나 아랫 다무리까지 진출하자 병사들은 처음 보는 전차에 놀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대장 박노규 중령은 2.36인치 로켓포 8문을 길 양쪽에 방열한 후 전차를 향해 발사했으나 로켓포탄 여러 발이 전차에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잠시 움찔했을 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포의 반격으로 로켓포 사수 2명이 전사하고 3문의 로켓포가 파괴되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전차 공포증에 휩싸였습니다. 전방부대와의 통신두절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무렵 신남으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의 집중사격을 받고 어론리 북쪽 아랫 다무리 고개로 후퇴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일대대의 전황이 점차 악화되자 예비대인 2대대의 출동을 명령했으며 김상용 소령의 2대대는 차량과 도보로 이동을 시작해 오전 9시경 자은리 북쪽 2km 지점인 어구촌에 도착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능선의 방어태세를 갖춘 후 일대대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어느 정도 철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낙오된 병력이 속속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오전 10시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자은리로 이동하는 동시에 연대 헌병대를 주요 길목에 배치해 낙오병을 수습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이훈 중위의 대전차포중대가 홍천을 출발해 어론리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선두로 약 1개 연대의 병력을 투입해 침공해왔으며 철수하는 일대대를 뒤따라온 북한군 전차와 자주포 10대가 보병의 엄호 없이 운마을로 접근해왔으나 대전차 무기가 없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전차와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다. 저 전차를 때려 부술 용사는 없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5중대 강승호 소위였습니다. 이어서 상사에서 병사까지 20여 명이 자원했습니다. 이들로 특공대를 조직하고 강승호 소위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2.36인치 로켓포를 한 발씩 사격해보는 것으로 훈련을 가름하고 2개조로 나누어 도로 양쪽에 매복했습니다. 북한군 전차가 포탑을 열어놓은 채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자 강승호 소위가 사격 개시를 외쳤고 로켓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1번과 2번 전차 2대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불의의 기습에 놀란 후속 전차 8대는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중대 화기로도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장병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2.36인치 로켓포로는 북한군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전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때 파괴한 것은 전차가 아니라 Su-76 자주포인 것으로 보이며 개전 초반의 국군은 자주포를 전차로 오인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의 전황은 점차 악화되어 갔으며 현재의 급현방어 진지에서의 방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미약하나마 참호 및 교통호가 마련되어 있어 공격과 방어가 유리한 주진지로 후퇴하기로 하는 한편 현리에서 전투 중인 이훈산 소령의 3대대를 흡수하여 집중된 병력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6월 25일 오후 12시 30분 2대대의 엄호 아래 1대대를 828고지, 454고지로 전함 배치하여 우일선으로 2대대는 좌일선으로 402고지, 454고지에 배치하여 도로 좌우에 포진시켰습니다.